네, 홍대방송국 심영현 기자입니다. 홍익 SNU 제도 도입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전공 수업에 SNU 제도를 도입하면 이에 대한 남용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해 성적 산정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복수 전공을 선택한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않은 학생보다 유리하게 성적이 책정된다는 점에서 성적 평가 방식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SNU 제도는 그 전공학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일반 선택 학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에서도 현재 시행 중인 방식을 좀 인용하면 학기당 6학점, 학사 내 18학점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SNU 제도가 복수 전공생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악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김유민 기자입니다. 어셈블 선봉께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전공 학생이 전공 수업을 듣는 경우 SNU 평가를 받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SNU 성적을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정책 자료집에 언급한 연세대학교의 경우처럼 C제로 이상 성적을 받은 교과목을 S로 등재한다면 해당 기준이 이후 기업 등 외부에서 본 과목 성취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SNU 제도 자체가 그 타 기업에서 이제 그런 평가의 신뢰성, 그런 학점의 신뢰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지 자체는 학문적 다양성과 그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데 성적 부담으로 인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 제도를 논의를 한 이유가 금년도 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이 자율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사 구조의 유연화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부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 지금 현 시대가 이제 요구하는 대학생에게 요구하는 그런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서 SNU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약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 학기 재수강 가능 교과목 수 확대 공약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셈블 선보는 한 학기에 재수강 과목 수를 늘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재수강 과목이 늘어나면 그 해당 수업에 들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원이 이제 차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준비한 방책 자체도 그 재수강자와 초수강자의 비율을 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초수강자가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개로 이제 얘기를 한 이유가 재수강 제도라는 것 자체가 C+ 이하의 성적을 가진 약간 한정적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현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정원에서의 문제나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수강 가능 교과목 수를 확대할 경우 소수강 수업 집중도 향상이라는 현재 본교 재수강 제도의 장점이 어느 정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제 재수강 과목 수가 늘어나면 해당 사항을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타 학교의 사례들을 찾아봐도 한 학기에 재수강 과목 수를 한 개로 이렇게 제한하는 학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제한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물론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면 초수강자의 집중도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도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라면 개수를 늘리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김유민 기자입니다. 어셈블 선봉께 전임교원 확보 및 필수 이수 과목 확충 공약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 확보 문제의 고착화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학교 본부에 공유받고 총학생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요구라는 간습적인 자세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선거본부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임기 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임교원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미술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지금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임교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임교원이 한번 되면 20, 30년 동안 이제 학교에 머무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조금 좀 신중하게 전임교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교 미술대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지금 전임교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학교 본부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교수 인건비를 늘리는 방안이나 교수의 그런 연구시설, 연구비 비중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서 좀 유능한 교원들이 공립대학교로 먼저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필수 이수 과목 확충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에게 필요한 교양 과목의 수를 증설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전학대회에서 학교 측은 교양 필수 과목의 분반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교수에 대한 수요가 집중돼 발생한 문제라고 분석하면서 인원 적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실제로 작년 영어 수강 분반 인원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셈블 선보는 이와 달리 필수 이수 교과목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해당 공약을 제시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20년도 전학대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2022년도의 총학생회에서도 해당 공약을 이제 내세웠었는데, 영어나 이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과목 같은 경우가 물론 2020년도부터 차근차근 정원을 늘려가긴 했지만, 저도 일단 19학번이고 아직까지 그 듣지 못한 고학번 학우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필수 과목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셈블 선본 환경부문 캠퍼스 야간 안심벨 설치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개화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흡연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학교에선 소음 문제를 언급하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비슷한 공약을 두고 어셈블 선보는 어떤 점을 내세워 본교 측을 다시 설득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답변 주신 내용이, 흡연 감지 센서 같은 경우는 그 소음이 발생할 그 빈도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면 바로 울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음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심벨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제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도 이제 같이 관제팀과 협력해서 안심벨 한번 눌러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그 본인이 진짜 누르는 경우에만 소음이 발생하고, 그 소음의 규모도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충분히 그 정도의 소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그 흡연 감지 센서 설치를 위한 소음 문제랑은, 안심벨 설치를 위한 소음 문제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공약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철야 작업을 수행하는 학우들에겐 필요한 시스템이겠지만 교내엔 1000명가량의 기숙사생이 거주하고 있고 본교 인근엔 일반 거주민도 있습니다. 안심벨로 인한 소음 발생 민원이 제기될 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심벨 같은 경우가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는 소음 문제보다는 안전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안심벨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장소가 홍문관, 조형관, 미술학관, 와우관 이곳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문관 같은 경우는 그 지리적 특성상 외부인이 좀 드나들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와우관이나 조형관, 미술학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작업이 많은 건축대학 학생이나 미술대학 학생이 많이 있을 뿐더러 건물 구조가 좀 복잡하고 구석진 사각지대가 많아서 해당 지역의 안심벨의 추가 설치를 요청을 할 계획이고, 이는 사실 그 주변 소음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물론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안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캠퍼스 야간 안심벨 설치 공약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학원의 경우 안심벨에 KT 텔레캅 시스템을 연계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본교 KT 텔레캅에 문의한 결과 관련해 대비인 부분이 있어 자세히 안내받진 못했지만 본교에 설치된 안심벨이 KT 텔레캅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현재 본교에 설치된 안심벨은 KT 텔레캅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본 선거본부가 제시한 두 기업의 연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KT 텔레캅이랑 연계가 되고 있지만 이제 안심벨 자체가 저희가 지금은 많은 학우분들이 안심벨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심벨을 일단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학우들한테 알려서 위급 상황 때 이렇게 누르면 된다라는 걸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KT 텔레캅과 연계는 사실 저희도 이제 관제팀과 함께 눌러봤을 때 바로 이제 KT 텔레캅 쪽으로 연락이 가는 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김유민 기자입니다. 어셈블 선분께 구형 일체형 책상 교체 모니터링 공약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교의 일체형 책상에 관한 학우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온 만큼 일체형 책상 교체는 본교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자료집의 서술과 같이 총력을 다하겠다,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등의 선거본부의 태도가 아닌 현실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선거본부가 구상 중인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1월부터 아마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텐데 제가 이제 자금 예산서나 좀 교내 외부 감사 보고서 등을 봐도 집기 비품 매입 비용이 충분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알동과 시동을 우선적으로 먼저 교체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좀 이제 근거로 이 예산을 근거로 교체를 요구할 생각이고 현재 알동에 위치한 그 구형 일체형 책걸상이 한 2,000개 정도 되고 시동에도 비슷한 개수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일단 알동과 시동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저희 쪽은 일단 홍문관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동에 있는 책걸상 같은 경우는 조금 신형 책걸상이기 때문에 사실 알동에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 있다면 그중에서 일단 홍문관에 있는 2,000개 정도에 되는 책상부터 교체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김유민 기자입니다. 이어서 같은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학기 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에 따르면 본교 관제팀은 해당 시설 전면 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선거본부는 전대 학생회와 어떤 차별점을 두고 해당 공약에 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아까 전에 패러다임 선본 측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근 3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진행이 되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큰 힘을 발휘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장 임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등록금 심의위원회부터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 예산의 1년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 그 작년과는 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공약의 질문 이어드리겠습니다. 일체형 책걸상 교체가 본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셨지만 해당 공약을 이행한 후 홍보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다. 홍보를 안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체형 책걸상에 대한 교체의 미담이 퍼져나가 학교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홍보한다면 어떤 식으로 학교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체형 책걸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홍익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서울권 대학, 전국의 대학교에서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교체를 했다는 것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할 생각이고 홍보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제 학우분들이 다 수업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바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홍보가 없어도 책걸상 교체에 따른 학교 이제 이미지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람실 좌석 온라인 배정 시스템 구축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배정 시스템을 통해 좌석 배정 후 이용하지 않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앱 예약 후 열람실 건물 와이파이를 통해 로그인해야 예약이 확정되는 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시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용되는 것과 좀 번거로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열람실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 자리는 잡아놓고 이제 이용을 하지 않는 학우분들을 사실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주변 학우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정도 번거로움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김유민 기자입니다. 같은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K동 열람실 예약 시스템 개발팀과 협력해 해당 시스템을 타 열람실로 확장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포스터가 게시된 K동을 방문해 재실 중인 공과대학 학생의 국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열람실 예약 시스템이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열람실 이용이 해당 앱을 통해서가 아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언급한 홍익대 열람실 앱은 검색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K동 열람실 예약 시스템이 어느 관할인지 해당 공약 제시에 앞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K동 그 열람 시스템을 처음 말씀드린 이유, 지금은 물론 이용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일단 저희는 사실 K동에서 예약 시스템 그 업체와의 연결은 사실 차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무래도 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학교 본부에서 답변 받은 내용과 같이 회의형 캠퍼스 어플 내에 이제 UI를 추가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뭐 차안으로 다른 대학교의 사례나 K동에서 했던 예약 시스템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셈블 관리 분야 아트앤디자인밸리 모니터링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미술대학 연합전시 HCMI를 아트앤디자인밸리에서 진행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의 사정으로 전시 장소가 강당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트앤디자인밸리 준공식이 작년 10월 11일에 진행됐고 작년 10월 23일부터 시작한 미술대학 연합전시를 해당 건물에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해당 연합전시 장소 대여를 아트앤디자인밸리 모니터링 필요성의 근거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4 미술대학 연합전시를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한 이유가 아트앤디자인밸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본교 측의 사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 재학생으로서 작년 2023년에 연초에 학과 공지방을 통해서 전시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는 HCMI 공지글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연초에 공지된 바에 의하면 HCMI 전시 장소를 곧 준공 예정인 아트앤디자인밸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아트앤디자인밸리에서 전시를 진행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미술대학 측에서 홍보를 진행한 바 있고요. 하지만 준공 일정이 계속해서 늦어짐에 따라서 학교 외부에서 불가피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말에 아트앤디자인밸리가 준공 확정이 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트앤디자인밸리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 나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시 같은 경우가 준비를 해보시면 다 알지만 학교 외부에서 진행될 경우에 그 작품들을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그 전시를 실제로 진행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내 전시 공간이 그 우리 학교 미술대학이나 건축대학이나 이런 다른 여러 전시하는 학과의 인프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앤디자인 밸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시를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공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트앤디자인밸리는 언급한 것처럼 청년 창업시설, 산학협력시설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공간 특성상 외부인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본교 학우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하는 외부인까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트앤디자인밸리 내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프로그램을 예로 들자면 창업교육 프로그램, 예술 및 디자인을 접목한 워크샵, 그리고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교 대내외적으로 포괄적인 도움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정채원 기자입니다. 홍익인 창업 페스티벌 활성화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창업 교과목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각 과정마다 실전 창업 경험이 있는 멘토를 배정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해당 교과목 프로그램에 실전 창업 경험이 있는 멘토의 안정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홍익인 창업 페스티벌의 개최 목적은 창업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것도 있지만 창업이 좀 생소하고 취업에 좀 더 치중한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우분들에게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창업 페스티벌 자체를 좀 더 홍보를 할 예정이고 학우분들이 더 페스티벌 자체에 가깝게 느낌으로써 그런 페스티벌 활성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창업 경험이 있고 그 타학교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창업한 경험이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촌연합으로 이제 IT 창업 동아리 세오스라고 또 있는데 이런 창업에 대한 이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학교 학우들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그런 좋은 멘토분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창업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정채원 기자입니다. 학생회관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운영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공간의 운영 시간을 학생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해 조정하며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용 패턴을 고려한 운영 시간은 기존 운영 시간과 실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주말에 라운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경비 인원 배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회관 지하에 조성 예정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내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테마의 공간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공간, 학생회관 1층 휴게실에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인지도나 이용 목적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빈도는 낮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라운지에 학생들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2기숙사 지하의 홍익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과 같이 다양한 작업실, 목공실 그리고 스튜디오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라운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같은 공약에 대해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운영은 지난 세미콜론과 개화 총학생회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에 대한 이행이 현재 진행 중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학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이미 건축대학 교수가 내부 설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2학기 중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약은 어셈블 선본의 공약이 아닌 이전 총학 공약을 이어받는 셈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어셈블 선본만의 차별화된 운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선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전 총학생회 측의 공약들에서는 학생회관 지하를 개편하면서 공사에 착수를 하는 그런 라운지 조성의 시작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는 실제로 라운지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리고 저희의 공식 채널이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알게끔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이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방송국 심영현 기자입니다. 패러다임과 어셈블 문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선본 모두 대동제 상반기 개최를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대동제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티스트 라인업이 상반기에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론 대동제 상반기 개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선본 모두 대동제 상반기 개최 공약의 근거를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어셈블 선본과 패러다임 선본은 각각 아티스트 라인업이 대동제의 본질적인 목적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해당 근거를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셈블 선본부터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아티스트나 프로모션, 유치 관련해서 물론 학생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그런 목적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는 아티스트 이외에도 태양 고도나 방위각 그리고 일조량을 근거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대동제를 진행한다면 보통 9월 늦으면 10월 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일자에는 가을인 날씨이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고 빨리 추워지고 그럼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도 비대하게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실제로 이번 개최된 대동제에서도 일찍 전기가 전부 차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대동제를 진행한다면 반대로 낮 시간이 길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더욱더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티스트 섭외가 물론 축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학우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도 아티스트 섭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도 있고 사실 아티스트 섭외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게 사실 프로모션인데 프로모션도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반기에 그 대학 축제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을 유치하는 데도 상반기 대동제 개최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어셈블 문화 부분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 공약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정책 자료집에 언급하신 서울대학교의 경우 소통기자단, 연세대학교의 경우 SNS 기자단, 고려대학교의 경우 고려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팀 등이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본 선거본부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새로운 기관을 개설하면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는 AHIBS, 홍아람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실 등 본교 관련 사진과 영상 제작 기관이 여러 존재함에 따라 어떠한 기준으로 본교 기관의 업무나 예산 등을 분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타 학교의 사례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들어보면 실제로 고려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고
고려대학교 교육TV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료집에서 공시한 도표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보다 고려대학교 교육TV의 총 조회수가 5배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가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라고 내건 그 유튜브 채널이라 함은 저희 학교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요 채널뿐만이 아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홍아람이나 HRBS 홍대 방송국과 함께 학생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간다든지 아니면 졸업생 인터뷰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교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실이나 그런 곳에 뭐 유튜브로 활성화해달라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생각한 것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HIBS나 홍아람에서 정말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좀 홍보도 더 많이 진행하고 또 지원도 많이 요청을 해서 지금 이미 잘 하고 있는 이 컨텐츠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일단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어셈블 문화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 공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공통 질문 시간에 이 공약에 관련해 질문을 드렸을 때 HIBS 홍아람과 더불어 협력을 하며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나 해당 공약의 이름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로 공약의 근거로 든 것 또한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적다. 채널 구독자 수도 적으며 조회수도 적다가 그 해당 공약의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공식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아닌 발전으로 본교에 존재하는 다른 공식 유튜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HIBS와 홍아람에 대한 지원이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라는 키워드만 봤을 때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HIBS나 홍아람 채널 같은 경우도 학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홍익대학교라는 그 채널이 아니라 저희 말씀드린 대로 HIBS나 홍아람 등을 지원하는 게 일단 저희의 주 목적이고 그것들 또한 학교 공식 유튜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는데 그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대방송국 심영현 기자입니다. 어셈블 선본의 홍대 버스킹존 구축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애초에 버스킹을 위한 부지가 아니었고 언급하신 것처럼 축제나 행사가 있는 날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부지에 버스킹존을 구축해 용도를 바꾸는 것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질의응답을 들었을 때에도 해당 버스킹존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 만큼 그리 자주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해당 공약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체육관 전면 부지의 용도를 바꾸다기보다는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정 용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더러 그 면적이 굉장히 넓고 좋은 길목이 위치하고 있어서 해당 공간을 어떻게 학생분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버스킹이라는 컨텐츠를 떠올리게 된 것이고요. 물론 버스킹 또한 여타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도하는 공약이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공연에 관심이 많은 학우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대신문 김혜빈 기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두 선본의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선본 모두 유튜브 개설 등과 같은 본교의 브랜드 입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본교에 존재하는 HIBS, 홍아람 등과 같은 여러 언론기관, 또 자치기구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HIBS나 홍아람도 현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 이 외에 총학생회와 협업을 이루어서 본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홍익대학교 홍아람 그리고 HIBS 또한 홍대신문 이외에도 교지라든지 영자신문 등등 본교에는 언론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해당 언론기관이나 자치기구들이 총학생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공약에 힘을 실어준과 더불어 해당 자치기관, 언론기관들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지원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학생회로서 임기를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본교 언론기관과 자치기구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HIBS나 홍아람이나 언론기관들도 각자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들에게 저희가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총학생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 언론기관이나 방송국들이 원하는 게 뭔지 더 수합을 하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말 그대로 학우들의 의견을 학교 측으로 전달하는 총학생의 역할 중 하나를 시행하고자 해서 내건 정책이지 절대 저희가 뭐 유튜브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HIBS나 뭐 홍아람 이렇게 해라 이런 류의 강요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소속기자 홍정빈입니다. 어셈블 선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람실 좌석 온라인 배정 시스템 구축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봉께서는 K동 열람실 좌석 예약 시스템이 예전에는 진행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시행이 중단됐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는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가 있어야 이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되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라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플을 학우들이 인지를 하고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사 정채원 기자입니다. 어셈블 선본에게 권리 분야에서 홍익인 창업 페스티벌 활성화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론사 질의응답 시간에 해당 창업 교과목 프로그램에 실전 창업 경험이 있는 멘토의 안정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하시는지 여쭤보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재차 질문드립니다. 사실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금전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업을 많이 지원을 하는 만큼 여러 사기업이나 대학에서 하는 창업 프로그램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기준은 사실 금전적인 이유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 자체가 젊은 금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뭐 멘토분들이라던가 좋은 인력들이 홍익대학교 쪽으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사 정채원 기자입니다. 어셈블 선본에게 학생회 간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운영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재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운영 시간이 기존 운영 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주말에 라운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경비 인원 배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재차 여쭤보고 앞서 상호 응답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라운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재차 공사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이 공간 학사회관 1층 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운영 시간이 보통 건물이 닫히는 11시가 아닌 저녁 5시에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사를 착수하고 대규모로 진행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프로젝트인 만큼 학생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 시간 최대화
라던가 주말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고 기획을 한 거고요. 운영 인력의 경우 저희가 이제 학생회관 1층 그리고 학생회관 4층에 각각 관리인분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이 되면서 당연하게 지하 1층에도 별도의 관리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하거나 고용을 하는 형태가 아닌 원래 이제 크리에이티브 라운지가 공사가 착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고려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답변 드리면 기본적으로 라운지 운영을 저희가 뭐 쥐락펴락 하겠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해보고 뭐 운영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학교 본부로 전달을 하고 그게 시행될 수 있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재공사를 만약에 학우분들이 재공사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면 말 그대로 재공사는 하지 않을 정말 학우분들의 의견에 따라 저희가 진행이 될 것이지 총학생회 차원에서 저희끼리 판단을 해가지고 막 하는 생각은 아니어서 전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수렴하는 게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김혜빈 기자입니다. 어셈블 SNU 제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공통 질문 시간에서 TO가 있고 학우들의 관심이 있는 학과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SNU 제도를 제입하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 일단 질문이 생겼는데요. 관심이 있는 학과라면 현재 대부분의 학과의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 외에 다른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고 그렇게 TO가 부족하다라는 현상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이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TO가 없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SNU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SNU 제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듣고 싶은 수업을 SNU 제도를 하면 좋겠지만 듣고 싶은 수업인 만큼 많은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최대한 학교 본부와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원하지만 못 듣는 경우도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부수적인 교원을 확보한다던가 뭐 강의실을 확보해서 정원을 늘린다는 방법들을 차용해서 어떻게든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 그 말 그대로 정말 학교 본부와 계속 협업을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